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김양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는 바로 교도소에서 상담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고,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무서울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김양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이에요, 룰루님. 네. 자, 오늘 김양희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야기는 다소 좀 듣기 힘든, 좀 폐쇄적인 공간이죠, 많이. 네, 교도소입니다. 그쵸. 이게 제가 많이 돌린다고 돌렸는데 저도 떨려요.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면서 일단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고 상담을 일반 분인 김양희님께서 하게 됐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전에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똑같이 그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경력에 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석사 마치고 박사를 바로 가지 않고 잠깐 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병행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전공이랑 과제랑 같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공이 형사정책, 그리고 법학, 범죄학, 경찰 뭐 이쪽 파트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랑 또 교정시설 수영장 이쪽에 관련된 연구를 했고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이제 교정시설에서 심층 면담 가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어떤 남성분 면담할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 남자분과 저희가 마주보고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연구진 쪽에서 저 포함 3명, 그리고 대상자 1명, 교도관 1명. 네. 네, 교도관은 무조건 필참이거든요. 이분 없으면 저희 못 들어가요, 진짜. 위험하지.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대처도 어렵고, 그쵸. 실제로 이제 연구자들 이렇게 그 필기구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필기구로? 연필이 날카롭잖아요, 샤프는. 예. 그래서 연필도 뾰족하게 못 깎아 들어가게 하세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교정관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못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연구진 3명, 교도관님 1명, 그리고 대상자.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녹음기를 틀어놓고 녹취하면서 얼굴 보고 좀 타이핑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질문을 끌어갈까 이제 잠깐 또 제 앞에 놓여진 종이를 보고 다시 그 남성분을 보려고 눈을 딱 이렇게 눈길이죠. 눈길을 딱 네. 보는데 발이 보이더라고요, 시선에. 그러니까 제 눈높이에 발이 떠 있는 거죠. 그 앞에 그 대상자와 저 사이에. 근데 이게 창백한데 되게 통나무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만약 제가 병원 영안실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것을 본다면? 예. 그런 느낌. 나 진짜 그렇게 소름 끼치는 발을 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모르는 척 하고 싶은데 이 발이 눈앞에서 흔들흔들 이러니까 면담자 얼굴이 안 보여요. 이제 그걸 못 본 척 하려고 해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서 흔들흔들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쉬다 하시죠 이러고 휴식을 했는데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눈앞에 예. 지금 발만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목 스트레칭 할 때 고개 위로 들어서 이렇게 목 운동 하잖아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네네. 예, 고르는 척 하면서 눈 앞에 발을 따라 점점 시선을 천장 쪽으로 제가 옮겼어요. 이렇게 발 옷자락 조금 더 시선을 올리니까 늘어진 손 더 올리니까 천장에 아예 딱 붙어 있어요. 예.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냐면 목 뒷덜미가 딱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목 뒷덜미가 천장에 붙어 있는 채로 서서 발이 제 눈앞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개는 앞으로 또 숙여져 있는 거죠. 목 쪽이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흔들흔들하면서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제 면담하는 남성분을 보면 눈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정말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얘가. 예. 그러니까 도끼? 살기? 저는 진짜 그런 눈 어떻게 뜰 수 있지? 싶을 만큼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예. 이제 그걸 보고 저는 이분이 아마 피해자고 이 면담자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해서 물건 훔치고 피해자를 해하거나 또는 몹쓸 짓을 하고 해했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추측을. 이제 혼자 추측을 하다가 이분 개인 기록지를 봤어요. 예. 처음에 이제 대상자들의 기본적 신상은 저희한테 주거든요. 예. 그래야 저희도 대부분은 이제 구조화된 연구 주제에 맞는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그 응답하시는 거에 따라서 현장에서 또 질문을 할 때도 있단 말이죠. 예.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때 이거를 저희가 보지를 않으면 이분들의 그런 예민한 구석을 잘못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가족들은 면담 자주 오세요? 면회 자주 오세요? 근데 가족이 없다거나 이래버리면 이게 커지니까 이분들의 또 감정 상태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는데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못 받고 죄명만 봤어요. 네네. 근데 그 죄명이 그냥 몹쓸 짓이었어요. 네, 그걸 보고 뭐 만약에 이분이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실수로 좀 목숨까지 해했다고 한다면 치사가 붙을 것이고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조금 더 직관적인 죄명이 붙을 것인데 그냥 단순 몹쓸 짓이었거든요. 그 죄명이. 그 성적인.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여성은 누군가를 따라서 들어온 영가인데 면담실에 자리를 잡았거나 그냥 여러 명이서 생활을 하는 공간이니까 그 수영하신 공간이 그래서 그냥 바깥 사람들 오니까 따라 구경 왔거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날은 마칠 때까지 모니터 화면만 보고 그러니까 잠깐 고개 들어도 수영자 얼굴은 거의 못 봤어요. 계속 눈앞에서 발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러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이날 면담을 마치고 여기가 근교가 아니라 저 지방이었기 때문에 다음날 면담 일정까지 있어서 근처 숙박을 했어요. 예. 이제 같이 간 연구진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간 연구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몇 번째 면담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했다고. 어머. 이게 변호사, 판사, 검사들은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사법고시 뭐 이런 게 몇 기, 동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공판 들어가기 전에 뒤에서 너 연수원 몇 기야 하면서 판사님들 엄청 깍듯이 하고 막 텃세 부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이 변호사님도 사시 출신이어서 그럼 기수 동기가 있는데 동기 사무실에서 이분 변호를 맡았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범죄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가해자가 판결 선고를 받고 확정될 때까지 살아 있었대요. 예. 딱 거기까지 보고 판결 선고 난 날 7일 뒤에 목을 이렇게 넥타이로 하시는 그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넥타이로. 예. 이 다음은 제 추측인데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시간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항소할 수 있는 기간. 나 억울하다고 더 높은 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을 7일을 주는데 이 7일 안에 그 어떤 제스처가 없으니까 선고가 확정이 된 거고 이거 확인하고 나서 그냥 그 선택을 하신 것 같은 굳이 왜 일주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시에. 피해자도 많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근데 각오는 좀 했었어요. 공간이 그래요? 공간이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창 많이 볼 시기이기도 했고 네. 공간이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을 마감한 그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 어떤 가해자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미련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많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 그건 엄청난 미련이 되고 원한이 되겠죠. 어떻게 이제 원한 풀고 올라가라 해도 그게 마음처럼 쉽겠어요. 그게.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령처럼 그냥 계속 계시는 분. 제가 얘기를 조금만 해서 그렇지 어떤 곳을 한 일주일 동안 매일 가면 한 모서리에 계속 계신 분도 있어요. 모서리에만? 네. 근데 누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일주일 내내 봤어요. 그분 한 자리에서. 근데 하필이면 이제 입구 쪽이 돼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저 진짜 그랬었거든요. 아이고야. 좀 두 번째 이야기는 네네. 이제 여성 수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만 이제 구금이 되는 그 곳. 네. 예. 교도소가 따로 있죠, 이분들은. 근데 이게 분위기가 대상자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네네. 진짜 묻는 말에만 대답해서 대화 절대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죽어라 억울하다고 막 자기 얘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확 난동 풀린 분도 있고 이러시거든요. 예. 진짜 목숨 걸고 갑니다, 자기는. 뭐라고 난동을 펴요? 뭐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좀 내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분.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누명을 쓰고 이러면 저희 관할 바뀌다. 그런 역량이 저희에게 없습니다, 선생님. 이러면 확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냥 어이구야. 의자 막 집어 던지고 그냥 그래서 그분 그냥 내보냈었어요. 교수님. 예. 그래서 다음 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근데 이 여자분은 오히려 저희한테 친근하게 하시고 엄청 살갑고 막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한테 어머 애기 같다. 피부가 어쩜 그래요? 결혼했어요? 연구원님 20대예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보통 저는 옆에서 보조하는 다른 총괄 연구원님 계시고 이분이 진행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쩌리처럼 있는데 이분이 속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 그냥 옆에 앉아서 이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평소에 그런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네.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꼬박꼬박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해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이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제스처를 하잖아요. 여성분들 이제 머리를 쓸어 넘긴다거나 너무 재밌어서 박수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뭐가 툭툭 자꾸 몸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야? 예. 그러니까 머리 한번 쓸어 넘기면 저 멀리 덩어리 같은 게 툭 웃다가 박수 한번 치면 뭐가 또 툭.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뭉치더라고요. 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막 꼬물꼬물 기어요. 근데 이게 합쳐지고 보니까 애기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아기 모습은 아닌데 얼굴이 막 몸이랑 녹아가지고 짓무르고 우리 상처 같은 것 때문에 진물 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온몸이 그래요. 막 고름도 있고 얼굴도 안 보여. 아니면 반만 보이거나 눈 하나 아예 그냥 막 녹아내려 있거나 근데 이게 뭉치다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몇 명 정도로 보였어요? 제가 막 다 세지는 못했는데 7, 8? 예. 근데 얘들이 다 꼬물꼬물꼬물 기어서 책상을 타고 올라와서 의자를 타고 올라와서 여성분의 쑥 흡수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그로테스크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도 애들이 막 흡수되는 그 과정에도 또 뭐가 덩어리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이게 연속 도미노처럼 7, 8이라 말할 수 없는 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 흡수되면 흡수되는 대로 또 움직이면 또 덩어리는 툭 떨어지고.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생긴 버릇 중에 한 개가 평소엔 너무 많은 분을 만나니까 자세히는 안 보는데 이렇게 뭐가 눈에 딱 걸린 날에는 죄명을 좀 자세히 봐요. 일부러라도. 네. 맞나. 왠지 딱 연결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있는 건지. 근데 이 여성분도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어린아이를 때려서 결국에는 좀 죽이고 그냥 이쪽 분야의 범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기는 한데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너무 기괴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에는, 예. 예. 뭐 물론 좀 원한이 많다 보면 그런 모습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관적으로 너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와중에 너무 소름이었던 게 이분이 저한테 막 질문하고 잡담하고 하실 때 저보고 피부가 진짜 좋네, 아기 같다 하시면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다고 자기도 아기를 너무 좋아한대요. 와,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 나이로 보이냐고 예. 이게 다 애기들 먹어서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아니 지금 이게 죄명이 있는데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예.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진짜 심하게. 막 아기랑 피부랑 어쩌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이와 관련된 죄명이 있으신 분이 나한테 아기 같다 어쩌다 하는 것도 기분 되게 이상하고 예. 그 와중에 뭘 먹었다고? 이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미쳤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애를 한 개만 먹은 게 아니다. 연구원님 내가 어떻게 먹었는 줄 알아요? 미혼모들은 아기 흔적이 없거든. 걔네들한테는 아기들이 짐이거든. 걔들한테 받아오면 돼. 걔네한테 애 사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와, 이거, 와.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더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를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푹 고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뒤에는 말씀 안 드리고. 예. 그래서 진짜 벙 떠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걸 듣던 교정관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성실히 답하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화내면서. 예. 제어를 해주신 거죠. 이걸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교정관님이 너 너무 신경 쓰지 말어라. 저번 재판 받을 때부터 계속 저랬다. 네. 옛날부터 처음 심신미약이 있어서 하는 소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차를 타고 조금 나왔는데 우리 속 안 좋다던 총괄님이 하시는 말이 저분 보니까 괜히 생각나서 속이 안 좋아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야 아까 그분 너보고 한 말 그거 놀리려고 한 말 아니다? 아닐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러니까 이 총괄 연구원님은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결과에 대한 정보라면 과정부터 처음 인지, 수사, 개시, 단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근데 이분이 처음 때부터 그랬대요, 저 말을. 근데 이제 처벌이라는 게 자백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옛날부터 고문치사나 이런 게 많아서 우리는 부수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걸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구체적이래요. 제가 다 돌리고 삭제는 했지만 어떻게 아기를 얻고 어떻게 먹고 했던 그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죠. 예. 그게 근데 그냥 증거가 단순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죽였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돈을 주고 이게 너무 구체적이니까 너무 긴가민가 하시더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증거가 없고 이제 이분도 재판 기록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변호사 수임할 때 가서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했던 말들인 건데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개인의 주장이었던 거고 사실 그게 법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속이 메스껍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계속 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전 제가 본 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애기 귀신들을 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으나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녹아있는 모습이라던가 와, 인원수라던가 이런 게. 끔찍하다, 이거, 진짜로.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이걸 나갔지만 이것만한 건 있을까요? 물론 더 없을 것 있기는 같아. 한데. 아, 더 있어요? 있어요. 엄마. 이거 되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것만 추려왔어요, 오늘. 한 3개 정도만. 그러면 또 다른 건 어떤 건가요? 이번 거는 짧고 무섭지는 않아요. 요거는 그냥 남성분을 면담을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분을 만나서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 그런데 이 남성분을 면담할 때 단발머리 여자아이가 면담 내내 옆에 앉아서 이게 발을 앞뒤로 막 발장구라고 하죠, 우리. 아, 그렇게 막 어린아들. 예. 네,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별거 안 해요. 뭐 수영자를 죽어라 쳐다본다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딱 한 개. 계속 책상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자꾸 그려요. 예.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그리고 있는지 이렇게 봤더니 우리 날짜 셀 때 하는 거 있죠. 1시에서 5시 방향으로 줄 이렇게 4개 긋고 11시 방향에서 5시 방향으로 줄 1개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으면 5일 날짜 세고 하는 거. 짝대기 긋는 거. 예. 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진짜 한 개도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그래서 얘가 뭐 하고 있나 하다가 또 제 거 집중하다가 다시 봐도 또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담 마칠 때 이 수영자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이 단발머리 여자아이도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제 자리에 있던 그런 서류 뭉치를 얘가 팍 쳐버리더라고요. 예. 후두둑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 드라마 같았던 게 제가 이걸 주워서 정리를 해야 하니까 떨어진 서류들을 봤더니 뭐 판결문이랑 뭐 체포 구속 뭐 기각 1차 공판 2차 공판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숙소 가서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러고 챙겨두고 밤에 가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뭐 구구절절 뭐라 돼 있길래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딱 눈에 뜬 게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는 글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왜 이게 눈에 띄었냐면 아까 면담 때 이분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요. 자기가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어떤 것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웠고 천만다행이고 불구속 기간 동안 내가 뭘 했고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했고 합의를 내가 직접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왜 이게 의아했냐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게 미결 구금 일수 산입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 이러면 우리가 무죄 추정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당시에 구금됐던 것들은 내가 판결을 받았을 때 뭐 징역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거기에 더해줘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불구속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면담 때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에는 미결 구금일수로 산입한대요. 이분은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걸 산입한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총괄 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 들어봤더니 이거 판결서 오류난 거라고. 그거 경정 신청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정해진 형을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빼주는 거예요. 그 60일. 예. 그래서 이 얘기가 그 날짜 세는 그게 저한테 그거 알려줬던 건가? 빠질 것도 없는 게 빠졌으니까 더 해야 된다는 말로 옆에서 계속 날짜만 세고 있던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사건이었죠, 이거. 야, 그 확실히 김양희님께서는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냥 상담만 하면 그 사람의만 이야기를 듣지만 옆에 귀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유추가 되잖아요. 연결 지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아, 특히 이제 얘가 그 공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라 뭔가 같이 왔다는 느낌? 네. 그런 게 보이면 좀 유심히 보려고 하죠. 그런 행동을. 그러면 좀 더, 이것도 충격이다. 어떻게 이렇지, 사람이? 이런 것도 있나요, 또?
이번 거는 이제 남성 수영자에 대한 건데, 이분 처음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제 연구진 3명에 교정관 1명,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영자가 들어오실 때부터 눈에 너무 들어와가지고 진행하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여성 1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는데 머리가 아예 한물이 돼서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예. 근데 죄명 딱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런 성에 관련된 그런 행동 미수와 사람을 해친 행위 경합, 그리고 훼손,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경합범이었어. 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두 시간에 걸쳐서 자꾸 반항하니까 뭐 더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 남자 뒤에 계속 서 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 진짜 이게 계속 쳐다봤으면 안 됐는데 너무 그 형색이 충격적이니까 제가 자꾸 눈이 갔던 게 화근이었죠. 네. 네,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후다다다닥 하면 제 옆에 탁 오시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었는데. 근데 제 귀에 대고 막 뭘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계속 듣다 보면 들려요.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왜 군자라 내가 잡는데 내가 조작 이런 식이에요. 얘가. 아, 무서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 제가 나 몽둥이로 쳤어. 제가 나 졸랐어. 제가 나한테 몹쓸짓 하려고 했어. 제가 나 졸라 죽였어.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되게 빠르게 내가 어떻게 죽었냐 내가 몽둥이 쳤어 내가 졸라 내가 졸라 이걸 계속 해요. 귀에 대고. 미쳤다. 예. 그러다가 딱 멈추더니 그 남성 뒤에 가서 넥타이에 목 확 걸어요. 목에. 오, 그걸 줄을. 막 당겨요. 네, 스스로. 그러다가 또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내가 몽둥이 쳤어. 제가 나 몽둥이 쳤어. 또 이걸 또 해요. 예. 이러다가 제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은 이 남성분이 저한테 죄책감이 너무 들고 너무 괴롭대요. 밤마다 꿈에 나와서 피해자가 날 그렇게 조른대요. 예. 지금도 목이 너무 칼칼하대요. 예. 근데 이 말할 때 그 여자가 뒤에서 또 그러고 있었거든요. 쪼르고. 예. 네. 그래서 이날 이 면담 마치고 또 자료를 뒤져봤죠. 근데 뭐 사실관계는 그 여자 귀신이 제 귀에 대고 한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때리고 숨이 붙어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부엌으로 가니까 뒤에서 다시 걸어서 죽이고 몽둥이로 또 확인 사살하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진짜 굉장하구나. 하고 학을 뗐죠 진짜. 진짜 뭐 더한 사건들도 많으면 많지만 근데 장난 아니었죠 이분도.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심층 면담을 갔는데 그분이 면담에서 빠졌더라고요. 예. 이감되신 건 아니에요. 이감은 아닌데 정확히 말씀은 안 해주시는데 언뜻 듣기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갔나?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괴로워서 스스로 그러셨을 수도 있고 근데 자꾸 목에 그렇게 걸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굳이 저한테 와서 말 안 해줘도 되기는 한데 그 여자 연관 제 추측이죠.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김양희님이 보고 듣는 걸 아니까 이 사람은 뭔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대체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면. 항상 자신들이 사고 나던 그 순간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일 마지막 순간. 억울함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그 순간에 대한 그 감정을 되게 많이 표현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죠.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흉악 범죄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름이 많이 알려진 흉악 범죄자도 만난 적은 있어요? 혹시? 그 얘기들을 제가 다 뺐어요. 오늘. 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실관계를 제가 아무리 비틀어도 특수한 그런 시그니처가 있으시면 이게 튀더라고요, 결국에. 이거 너무 또 듣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저기 꼬꼬비님이 표식 얘기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 이마에 빨간 표식? 네네. 그걸 보신 적이 있어요? 그 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꼬비님이 말한 게?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낙인이라고 봤거든요. 라벨링. 예. 왜냐하면 저는 이 표식을 일반인들에게서 본 적은 없어요. 네. 물론 제가 전부를 보는 게 아닌 만큼 절대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 이게 일반인에게 제가 봤다면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고 피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제가 고시원 스토커 이런 얘기할 때도 일반인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호비님 뭐 생물학적 범죄 이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제 태어나면서 유전이라던가 뭐 이 집안에 범죄자가 많던데 이 생물학적 범죄학에 따르면 이 후손들도 범죄가 많을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꼬비님 말씀에도 피해자 아버님 꿈에 아기가 나와서 빨간 도장 찍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후천적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이 표식을 교도소랑 보호관찰소에서만 봤거든요. 진짜 보여요, 그게? 전 몇 번 봤어요, 이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인주 도장은 아니고 이게 되게 그래픽 넣은 것 같은 빨간 빛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우리 예. 되게 클래식한 영화 보면 편지 봉투 봉합할 때 촛불 아. 우겨가지고 도장 딱 찍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이신 분도 있고 완전 똑같지는 않은데 약간 이마에 가려 있으신 분? 아니면 목 쪽에 있으신 분들도 제가 화장실 갔다 들어오다가 옷깃 뒤에서 본 적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게 아마 범죄자로서의 그런 낙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김양님 생각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그런 낙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난 사람한테만 생기는 낙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저는 제가 봐왔던 그 기준에서라면 어느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인 것 같아요. 아, 뭐 절도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 놔두고 진짜 악랄한 범죄? 진짜 누가 봐도 인간 아니다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쌓이고 쌓인 사람? 아, 제가 연구과제 이런 거 하면서 전과 56번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56번? 그러니까 뭐 조금 전처럼 경합범 이렇게 죄 여러 개가 들어가면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교통사고 하나에도 하나 생긴다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딱 그거 보고 제가 카운트 잘못한 줄 알았어요. 컴퓨터가 예.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 보면 이분은 있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네. 사람을 해한 사람,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부 다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히 왜냐면 아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또 그 해하고 그렇게 했던 여자분 이마에는 없었잖아요.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 다른 이 세계에서는 그분들의 기준이 또 있는 건지 예. 또 이게 제가 모든 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또 예단할 순 없더라고요. 길 가다가는 전혀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 보였으면 말해주고 무섭겠다. 싶어요. 얘 따라다니다 보면 뭐 한 건 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야, 이게 있구나, 그 낙인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많이는 못 봤지만 아마 저는 계속 이런 분을 특정해서 만나다 보니까 그게 좀 쉽게 그나마 자주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것도 솔직하게, 이거는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만 가지고 오신 걸 거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런 것만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꼬비님도 저한테 저번에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별게 아닌 이야기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근데 똑같은 것 같네요. 이게 저희가 일반인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센 걸로 하나 가지죠. 어차피 너무 센 세면 거요? 제가 날려버릴 테니까 센 거 하나 그럴까요? 한번 막판 가고. 예. 그러면 이번 거는 남성 여성 골라주세요. 그러면 일단 남성으로 가요. 예. 아, 그럴까요? 그러면 이분은 젊으세요, 되게. 되게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되게 좀 시작이 임팩트가 강하셨거든요. 예. 처음에 딱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어깨에 그 팔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그 들어와서, 또 저건 또 뭔가,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얘도 뭐가 이상한 게 있으신 분인가? 이러고 있는데, 앉아서 이제 뭐 필기 작성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딱 숙이는데, 목덜미에 얼굴 하나.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가 좀 또 필기하다 제가 막 타이핑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이분 한번 보면 팔이 없고 그 자리에 발 하나. 뭐 요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는 길에 뒤에 따라가는데 보면 또 왼발 하나. 뭐가 이게 다 보이진 않은데 신체가 따라다녀요, 이분이. 예. 그래서 저분은 되게 뭔가 뭐 이러고 있다가 제가 너무 여태 놀랬던 게 저희가 이제 바로 음료 같은 걸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작은 아이스박스 같은데 물을 몇 개 넣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거기를 딱 열었는데 제가 그걸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안에 그 이런 신체들이 들어있는 게 전 보였거든요. 그 저희 거에. 그래서 탁 던져버렸는데 총괄님이 왜 그래? 해서 보니까 그냥 저희 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면담을 끝나고 제가 또 찾아보는데 이분은 본인의 삼촌을 13등분 사셨던 분이었어요. 본인 삼촌을요? 네. 왜 이유가 뭘까? 혼내서. 자신을 혼냈다고요? 네, 이제 좀 직업이 없는 상태로 오래 있었는데 학교 후배랑 집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이 삼촌분이 들어왔는데 얘가 자고 있는 게 한심해 보이셨대요. 삼촌분이. 아, 예. 그래서 이제 발로 막 툭툭 차면서 좀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참겠다. 난 이렇게 못 산다. 이렇게 해서 삼촌을 해하고 유기하려고 아이스박스를 사와서 시멘트랑 사와서 그다음에 목부터 몸통, 아랫배부터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하벅지부터 양쪽 무릎까지, 무릎부터 발까지, 팔은 팔 위쪽, 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분하는 건 사실은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지 아닌가요? 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모든 건 다 뉴스에서 다루진 않으니까요. 그쵸. 그때 그런 걸 다 다뤘으면 아마 꼬비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말한 것도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그게 또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걸 수도 있죠. 못 올려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도 안 하고 기자분들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법정에. 네. 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만 좀 이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주에서 그 씨름 선수 하시던 분 그런 거 공판할 때 근데 그분도 엄청나십니다. 제가 뭐라 말은 못 드리지만. 아니 근데 그냥 단순 이유가 그냥 화가 나서 그냥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와 그건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면? 궁금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이거는 우리 귀신을 떠나서 이 범죄만을 놓고 얘기하면 그냥 술 먹다가 외국인이라고 무시한다고 오해해서 죽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냥 지금 죽은 것처럼 이제 내가 외도를 해서 남편을 죽이고 싶은데 그 약초 같은 게 있어요. 부자 달인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먹여도 안 죽이고 수면제 먹여도 안 죽여서 3번 3일째 내에는 결국 그냥 졸라 죽이기로 한다. 뭐 이런 식도 있고. 이거는 그분들의 비밀이 아니라 판례 같은 데서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딴 세상 같죠, 진짜로. 진짜 다른 세상 같아요, 진짜로. 진짜 면담하다 보면 제가 교정관님 한 번 빠지고 여성 수용자들만 설문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짓궂다 좋게 말하면? 괴롭혀요. 여자 쪽 그쪽 가면? 남자분들은 제가 혼자 남겨진 적이 없는데 여성들 가면 뭐 갖다 달라 했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성적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갈 때 치마 입고 가지 말라 하시거든요. 예. 뭐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건. 그래서 가급적이면 되게 바지 입고 꾸미지도 말고 최대한 그냥 꾸미지 않는 상태. 네, 관심 없을 모습으로 가라고. 오늘 이야기도 어쨌든 순환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솔직하게 아까
이제 아이 그렇게 했던 여자 성대모사 하실 때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래요? 와, 그때 기억에 남으신 거잖아요. 그런 말투 같은 게.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했어요. 막 끝도, 언니, 되게 무서웠어요. 그 사람 딱 봤을 때 귀신 들려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맨 사람이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지? 그냥 처음에, 왜 이러지? 혹시 어디 마음이 많이 아프신가? 왜냐면, 이때 과제도 약간 그, 치료 감호소 가기 전에 약간 정신적으로 이게 있냐 없냐 그런 걸 위주로 좀 같이 가지고 올 때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했었고 과거에 그런 병력이 있는 분들도 했었고 이게 연구 대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범주에 들어가 있던 분이 아닌데 예전에 저희 신림동에 있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저를 탁 잡으시고는 저 앞머리 잘랐는데 앞머리 어때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 보면 진짜 귀신들이었나 싶죠. 아, 그럴 때.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밝네요, 일단은. 가능하면 그런 편견 안 가지려고 하는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밝으면 그리고 근데 대화 주제가 밝은 선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 밝은 건 괜찮아요. 그거는 뭐 개인 성향이니까요. 근데 주제가 지금 애기 피부니 내가 아기를 좋아한다니 제가 아기 피부라니 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단. 네. 김양희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김양희님도 저랑 이야기 나눠봐서, 비방용이든 뭐든 한번 좀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이거. 프리하게 풀어드릴게요 카톡으로. 좀 저도 많이 절제가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이런 공포도 있다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고, 하지만 그게 또 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연기할 때 김양희 님도 진짜 얼마나 그게 기억에 남고 했으면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잘 하실까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저는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 마루마링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집에 귀신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루마루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화선이님. 안녕하세요, 돌비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현관부터 마루마루님이 보여주고 계신데, 자, 이 집에 귀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입구에는 가로등 아래에 있는 귀신같이 남자 둘이 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잠깐 보고 정말 빨리 1분 만에 1초 만에 그림을 그렸는 게 하나 있는데, 예. 이제 40대, 50대에 더 가까운 얼굴이고 단발머리를 해가지고 여자분이신데 눈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리고 쌍꺼풀이 있고요. 약간 특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그니까 왼쪽에 있겠죠. 골때기에 점이 있고 손에 성경책을 하나를 드시고 다리가 불편하시고 얼굴 조금 덮을 정도로 반 정도를 덮을 정도로 화상 자국이 있으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데 혹시 그런 분 모르시지요? 네, 없어요. 오빠도 없대요. 이렇게 생긴 약간 왜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똑똑똑 하고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알았습니다 하시는 그런 분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 여자분이 제가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가지고 오호. 근데 뭐지? 가족이나 이런 느낌은 안 드나요? 화선이님? 어떤 느낌인가요? 가족 같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옆집 이모 옛날에 뭐
알던 친구네 엄마 뭐 이런 느낌? 잘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라서 왔는 느낌? 일단 그렇게 맞아. 있다, 여기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런 모습을 한 연가는 참 보기가 힘들어요. 오,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시고. 근데, 일단 그런 사람 하나 있었고, 구경 갈까요? 그래요. 네, 다른 데도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입구 쪽에 있는 방이에요. 네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오셔갖고 계시는 방이세요. 그러니까 뭔가 게스트룸이라는 거죠? 네네. 혹시 옆에는 화장실인가요? 네, 맞아요. 화장실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 방 들어가면서 돌비님이 네. 제가 뭘 봤냐면 사실은 화장실을 좀 보자고 했는 이유가 여기는 없거든요. 화장실에는 없는데 아까 전에 그 어머니가 지금 계신다는 그 게스트룸 같은 그 방 들어가면서 다리가 하나가 위에서 쭉 뻗어나와갖고 순간적으로 명치를 탁 때리는 느낌 알아요, 두비님?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뭔데요? 다리가 지금, 예, 다리만 있는 귀신인 것 같은데, 야가 약간 사커킥 하는데 이제 명치에 꽂히는 느낌이라 그럴까? 근데 물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한번 화장실을 보자고 한 거였는데, 다리만 있는 귀신이라 이것도 되게, 일단은 지금 이 집에 없진 않네요, 귀신들이. 그죠? 귀신들이 없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가 또 한 번 또 계속 봐요. 일단 여긴 다리 귀신 정도만, 다리만. 네, 다리 귀신. 오고, 여기가 집이, 그렇군요. 그 확장형이네, 집이. 네, 맞아요. 여기가 거실, 여기가 이제 그 현관 옆에 있는 방이에요. 여기 컴퓨터방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어, 조금만 천천히 보여주세요. 네. 이 방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 방. 예, 예, 예. 그럼 여기도 문을 닫아버릴게요, 불 끄고. 고, 거실은 어때요, 화사이님? 거실에 뭐가 왔다 갔다는 하는데 실체는 아직 안 보여요. 일단 다른 데도 조금 둘러보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럼 부엌도 한번 볼게요. 어, 우와. 아니, 저 의자 예뻐서. 아, 지금 부자다. 마루마루님이 많이 떨고 계세요, 지금. 엄청 떨려요. 잠깐만. 딱 여기 쓰면은 무슨 느낌 같은 거 없어요? 전 그냥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되게 좀 몸이 많이 아팠어갖고, 대체적으로 이 집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 딱 쓰면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누가 막 강아지가 혓바닥 갖고 이제 발바닥 핥으면 막 간지럽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온몸에 들어요. 아, 일단은 지금 이쪽에도 귀신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이 거실하고 부엌 공간이 뭐랄까 형체는 없는데 기운은 있어요. 뭐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너무 빨리 후다닥 뛰어댕겨 갖고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일단 둘러보면서 단서를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집이네요. 저 뒤에 뭐라고 하죠? 다용도실인가? 저기도 한번 볼까요? 네. 고무장갑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걸어 놓으셨어. 여기 이제 세탁실로 쓰는데, 고요. 이런 식으로. 와, 근데 이 집이 몰라 따뜻한 집인간 추운 집인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느낌이. 네, 이게 되게 굶주린 연가들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통계를 냈을 때. 일단은 지금 이쪽에만 해도 귀신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눈으로 본 거는 앞에 둘 여자 다리 귀신 다니는 게 한 4-5 정도 됐으니까 한 9,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여기까지 전체 집 다 봤을 때는 네, 한 10 정도? 요까지 네. 근데 일반적인 그냥 집에 있는 흔한 귀신들이었나요? 아니면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뭔가 심각하다라고 했던 것들도 있나요? 좀 이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는 아까 전에 그 40대, 50대 되는 그 여자 연가 성경책 들고 그분 있는? 네, 네, 네. 아, 아직까지는, 네, 말씀하세요. 저기 지금 인터폰이라고 하나요, 저거? 네. 저쪽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 있네요. 근데 조금만 위로 올려주실래요? 어, 혀로 목을 감았는데 자기 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위에서 혀가 하나가 내려와 있고 밑에서 거기에 목이 매달려 있어요, 지금. 어, 뭐냐, 저게? 아니, 근데, 아무런 그냥 뭐, 일반 평범한 가정집인데 저런 게 있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이에요? 그냥일 수도 있고, 근데 저렇게 기괴하게 있는 애들은요, 뭔가 원한이 있어요. 이 두 분에게? 두 분일 수도 있고, 집안일 수도 있고요. 아, 뭔가 물어보거나 그러긴 힘든가요, 지금? 뭐라고 물어볼까요? 야, 너네들 여기 사람 계시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니? 위에 거는 끄떡끄떡하고 아래 거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영가가 영가를 납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가가 영가를 납치했다. 예, 왜 우리 끌고 다니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자꾸. 왜 그러세요? 지금 저쪽에 키가 되게 큰 할아버지가 한 명이 지금 저 안쪽에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머리카락은 없으셔요. 근데 얼굴이 보랏빛인데 손끝, 발끝은 하얀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질식사 같은 그런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저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거 참 보기 힘든데 이 집은 희한하게 많네. 옛날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새 집인데, 느낌이. 저는 지금 화사이님이 그 할아버지 서 있다고 했던 그 방 있잖아요. 예. 너무 무섭거든요. 거기가 침실인데 너무 무서워요. 보신 적이 있어요, 혹시? 잘 때마다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항상 가위가 눌리고 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제가 허리가 갑자기 디스크도 아닌 게 갑자기 마비같이 와갖고 한 달 동안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막 그런 일도 생기고 이상한 꿈도 꾸고 막 이래서 네. 근데 들어가 저 할아버지 영가 때문에 그런 건지는 일단은 모르니까. 네. 예.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마루마링님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끌고 모여들게 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귀신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꿈을 꾸거나 아니면은 뭘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제가 보지는 않아요. 보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가위는 굉장히 자주 눌렸고요.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꿈을 꿨는데 다른 분의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저희 집을 어떤 분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음, 여기서 꼭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허리가 아파갖고 아예 그냥 못 움직이게 되고 저희 엄마도 요양차 오셔갖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고 막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계속. 이게 근데 나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혹시 꿈에서 밥그릇이 몇 개였나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엄청 호화로운 제사를 지냈어요, 그분들이. 근데 저희도 남의 집 제사를 우리 집에 지낸다는데 되게 흔쾌히 그럼 들어와서 지내세요 하고 저희는 옆에 문간방 같은 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음. 거부감이 없었다는 거죠? 네네, 거부감 없이. 흔쾌히. 그러면은 이 집에는 그냥 일반 귀신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몇 가지만 묻고 지나갈게요. 네. 네. 다른 꿈을 꾸신 거 없나요?
그러면 화사님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꿈인지를 먼저 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할맛이나 영감제이 나오는 꿈? 어제 우리 외할머니가 갑자기 되게 허름한 집에서 무슨 월세살이 하는 꿈 같은 거 꾼 거? 그 정도밖에 없어요. 무슨 노인분들 나오시는 꿈은 꾼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러면은 뭐 알지도 못하는 깐난제이 아들이 나온다거나 이런 거는요. 아, 그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영가를 끌어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매 체질을 가진 분들이 보통 그래요. 예, 근데 신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거 중에 가장 흔한 게 이제 여자분들은 자궁이나 유방암, 그리고 다음으로는 디스크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와,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 집에서 어떻게 제사상을 차렸다라는 것 자체가 신고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서워.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정도라면 이 주변에 신이라는 존재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사님?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차라리 원래 정말 신이라면은 그렇게 갖고 신들이 들어오시는 꿈을 꿔야 돼.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모르는 영가들이고 이상한 영가들이고 막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 안에 나와 있는 저 영감님도 내가 봤을 때 어디서 떡 짜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떡 드시다가,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어떻게 영가를 내쫓고 하는 게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끌어들이는 몸주 자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한번 봐요. 저 안방 한번 너거들, 가봐야 되겠다, 지금. 너희들 왜 왔는가 싶으니까. 네네. 대충 구조는 어떤지 알겠으니까 이 집에 저기 지금 침대 모서리 위에 네, 땡이 저기 위에 여자 하나 서 있는데 걔는 못 느끼셨어요? 그냥 아파요. 잘 때 어깨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파요. 일단 뒤로 빠꾸빠꾸 칩시다. 너무 이렇게요? 큰게요. 네, 다른 데 편안한데 혹시 보여주실 때 다른 데 더 있나요? 안방 안쪽. 말고? 안쪽이 밖에 아. 없는데. 이쪽 이제 그 방 있는데 베란다 쪽이고요. 돌비님 조금 전에 이쪽 혹시 못 들으셨겠죠? 예. 뭐 이렇게 웃는데 그건 못 들었어. 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웃던데 여자가. 일단은, 여기 저쪽, 끊긴다. 일단 나 지금 어떤 건지 알겠어. 일단 마루마링님 거실에 좀 잘 네, 터지는 네. 곳으로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주실까요? 근데 잠깐만, 화사님. 네. 저는 여기서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진행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일반 시청자로서 아니 이분이 무당집을 가는 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게 본인이 안 궁금하거든요. 가잖아요. 예? 본인이 안 간, 본인만, 아니, 물어봅시다. 마루마링님 무당집 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딱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저 결혼하면서 한 번, 젊었을 때 한 2번 정도? 지금 구나. 그러면은 양가 어르신들은 안 가시는 건가요? 네,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음. 안 다니세요. 지금 집에 한번 진짜 진지하게 누가 이쪽으로 들락달락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쪽 말고 무속 저쪽이요, 무당. 아,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전에 이렇게 그 스님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공 드리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귀신 부르고 하는 거는 스님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요. 근데 시아버님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 친정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죠? 그리고 집에 누가 진짜 떡 먹다가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봐요. 뭐 먹다가 은치 갖고 죽은 사람.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루마리님께서 모르시는 거지. 그런 경우를 만약에 어른분들에게 혹시라도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 있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전 솔직히 화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외할아버지 처음에 딱 떠올렸거든요. 아, 아까 그 할아버지? 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약간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질식은 아니신데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외관 설명했을 때 약간 저희 외할아버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할아버지인가 했거든요, 맨 처음에. 아, 근데 질식이라고 하시니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화선이님, 지금 마루마루님 상태가 어떤 점으로 보이나요? 여기 집이랑? 집이랑은 일단 정말 안 맞죠. 네. 마루님하고.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잘못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영매체질, 원래도 영매체질이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확 영매체질이 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사 오고 아프고 한 게 그런 것 때문인 이유가 훨씬 크겠네요? 아닌가요? 그죠. 일단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연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지금 마루마루님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지만 이거는 그냥 참 너무 막 이렇게 맹신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점집에 3번 정도 가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남편, 그 옛날에는 뭐 취업 같은 것 때문에 그렇고, 뭐, 이제 남편이랑 결혼하면서는 이제 뭐 그런 붕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갔었던 거거든요. 아, 그냥 간단한 것들. 네, 간단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데서도 약간 이런 데 자주 다니지 말라고는 했어요. 좀 위험하다고. 이런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약간 허밍음처럼 들리는 거.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무튼 약간 집이 약간 느낌이 엄청 무서워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오빠한테 맨날 나 집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남편이랑 트러블도 되게 많았거든요. 왜 새 집 이사 오고 안 좋게 그런 얘기 계속 하냐고. 근데 유독 그런 느낌이 엄청 많이 들고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남편이 옆에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래요. 원래 제가 혼자 자는 거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같이 옆에 있으라고, 자달라고 하는 게 무서워서 옆에 자달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무서워서. 안 해주고 해서 막 싸우고 그럴 정도로 약간 무서움을 느껴요. 근데 그 정도면 해가 가해지나요, 저희한테? 해가 가해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저 여자 계속 찬송가 부른다. 오, 왜? 뭐?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일단 뭐? 마루마루님 조금 끊기니까 거실 소파 같은 데 앉을게요, 차라리. 근데 돌비님, 내가 저거를 해석을 하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찬송 아실 거예요. 난 한참 듣고도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음이 다 일정하게 해. 뭐라고요? 내 주의 보혈로 하여튼 뭐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거는 정확하게 들었는데, 내가 저거 노래 음을 알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너무 음이 없이 부르니까, 내 주의 보혈로? 예. 그거 있는 말이긴 한데. 주의 보혈, 막 이런 거. 기독교 쪽에는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아니, 잠깐만, 마루마루님. 이 집에 네? 기독교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저게 저런 영가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니, 돌비님 생각해봐봐요. 얼굴 반 이상이 화상 자국이 나갖고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들어오는데 입이 한쪽이 이렇게 화상 때문에 녹아갖고 그러니까 웅얼웅얼 됐구나. 입을 반을 딱 잡고 얘기를 한다고 해봐봐요. 돌비님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잠깐만. 그 혹시 마루마링님이 혹시 한 5cm 정도 해가지고 상처가 벌어질 정도로 옛날에 살이 찢어진 적이 혹시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아기 때요. 아기 때 계단에서 굴러서도 있고요. 왜요? 돌비님,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는 항상 낙서 같은 거를 해요.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내가 뭘 그려놓고 지금 계속 귀신이 왜 있지? 이게 왜 있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하다가 까먹고 있었는데, 글로 들어갔다고 그랬어, 참. 그래서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생겼을 때 들어갔다고. 네. 혹시 그 네. 상처가 있었을 당시에 주변에 얼굴 화상 자국 입은 아줌마 없었어요? 그건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모르겠는데 저희 할머니에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찢어졌었거든요. 이마 있는 데가. 허허, 잠깐만. 아, 손도 너무 저리고 이거는 될 일이 아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오늘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집을 이렇게 둘러본 결과 한 12 정도의 영가들은 있었어요. 12 귀신 정도가. 네네네. 그래서 셋 정도로 귀신이 있었고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애들은 아니에요. 아니고 또 조금 민망한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또 물어보자고 하면은 최근에 산부인과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병원, 피가 많이 나는 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이 집에 오고 나서? 아니요, 없어요. 지금 제가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약간 게이트 같이 열린 곳이 병원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 보여서 이제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병원을 가셨다고는 이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럼 왜 그런 게 보였을까? 아니야. 병원 관련해서 피가 되게 많이 났었던 그런 병원이 갔다 오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래요, 마루마루님? 선생님, 저희 엄마가 네네. 그런 관련해서 병원 가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니라. 그때 아,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자궁이 좀 내려앉으셔서 그거를 응. 이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수술을 하시고 저희 집에서 요양차 와 계셨었거든요, 계속. 아, 이게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네. 여자들은 자궁 쪽으로 귀신이 굉장히 많이 차요. 남자들은 고환 쪽으로 되게 많이 차고요. 네네. 손대기가 애매하고 민망한 부위에 영가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그런 부위가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영가가 쑥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희 엄마가 노출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은 엄마가 노출이 됐는데 엄마는 배가 안 고파. 근데 마루마링님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음식을 누가 먼저 먹겠어요? 제가 먹겠죠? 영양을 제가 받는다는 거네요. 네,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일들, 그러니까 뭐, 신내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거를 완벽히 이런 게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가요? 마선생님? 그죠.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나요? 아니면 어떤 건지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어, 보통 이렇게 딸이 약한 경우에는 엄마가 그런 수술을 한 후에는 요양을 딸 집으로 오면은 솔직히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피부정이라고 해서 부정이 타버리면은 되게 힘든 딸이 그런 거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좀 크다란 입구가 크다란 풍선 사가지고 네. 그 안에다가 뭐 좀 적으실 수 있나요 혹시? 이거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계속 이제 문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니까. 풍선 입구를 되게 크게 벌려서 그 안에다가 건홍합, 말린 홍합하고 소금하고요. 네. 팥하고요. 네. 그리고 쌀 있죠.
쌀, 네. 건홍합 한 주먹, 소금 한 주먹, 팥 한 주먹, 쌀 한 주먹 네. 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안에 공기가 조금 차게 해가지고 입구를 봉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방 곳곳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풍선으로 막 우리 막 와 돌비님이다 하면서 막 풍선 흔들잖아요. 왜? 네네네. 그렇게 풍선 막 큰 집안을 조금 흔들고 다 훑어갖고 그냥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물 속에 있죠. 바깥에 그러니까 강이나 바다나 이런데 네네. 그런데 물 속에 발가시만 담가가지고 그 속에서 풍선을 터트리면은 풍선이 찢어지면서 내용물들이 다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수장을 시켜버리시죠. 오. 아, 뭐 아, 의미가 이제 그런 거네요. 한마디로 이제 과정은 좀 복잡할지언정 의미는 결국 수장을 시킨다 이런 의미인 건가 봐요. 그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수술을 함으로써 자궁 속에 찼던 거를 그렇게 다 풍선이 자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네. 아,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 밑으로 가갖고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묵으시는 그 방 앞에 명치 계속 들고 차는 아이 딱 했잖아요. 다리. 네. 네네. 걔가 물귀신이기 때문에 아마 걔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번뜩하고 생각이 나서 다행이다. 그러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었는데, 아예 방법이 안 나오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모든 것은, 모든 선택은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그 선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대로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집의 외환리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도 있나요? 저희 그 친정 쪽이요. 그 집을 한번 이사를 하면서 그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갑자기 뭐 그 병명은 뭐 저 신경계 쪽으로 해갖고 한 5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셨었거든요. 그리고 삼촌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삼촌도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집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도 좀 그 후유증이 있어서 아직도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상태인데 혹시 막 좀 이런 안 좋은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엄마가 아프신 거나 이런 게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그 집에 사셨던 분이 네, 이제 네. 외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였어요? 친할머니요. 친할머니? 네. 그 친할머니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셔요. 돌아가셨는데. 아, 그해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한테 그럼 물어보셔요. 단지 처리한 거 있느냐고. 반지요? 예. 아, 네네. 엄마는 할머니는 아실 부분이라 아마 할머니를 어머니가 모셨으면은 네네. 어머니가 아실 거예요. 아, 신주단지, 반지를 잘못 처리하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럼요. 시들무나 이런 데서도 항상 나오는 게, 신주단지 모시는 거는 뭐 그러려니 해도 처리 단지. 잘못하면, 예. 단지. 신주단지죠? 그죠? 예. 단지. 네네.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요, 단지 없었어요. 그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그 집을 나오면서 에이 이런 거 뭐라고 갖고 있노 하고 던졌을 수도 있다. 그거는 단지 이사만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고 이러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한번 여쭤보시고, 맞으면 네네. 또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네네네네. 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일단 진행은 네. 했고, 또 이런 귀신들이 있고 저런 귀신들이 있다고 또 말씀은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바라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님 네, 말씀하세요. 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루마리님이 혹시 액세서리 같은 거 착용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팔찌요. 금보다는 은으로 하세요. 하얀색으로 백금을 하시던지. 아, 네네. 그러면은 좀 몸에 좀 기운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덜 아프실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단 화선이님. 네, 돌비님. 네, 방금 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좀 총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집이었던 것 같나요? 이게 영가들이 들어오는 이유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영가들이 들어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탓을 하실 필요도 없고 집으로 이사 가면서도 또 방향이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귀문이 열려 있는 방향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방향이 아마 잘못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래도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영가들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상처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정확히, 그렇게 나온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런 것도 이렇게 제가 다 그림을 조금 그려놓고 하는 편인데, 그거를 진작에 물어볼 걸 그랬었나 봐요. 아하. 그러니까 상처 5cm 정도 나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런 게 좀 저조차도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이 그냥 영상으로 바로 보고 나서 이런 대화들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모든 컨텐츠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요, 시청자 사부장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부장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할머님과 또 저승사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저승사자와 또 할머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일단은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제가 등장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원래 무당이셨어요. 예. 무당이신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집에서 있던 내용이고 할머니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신기를 잃으시고 이제 무당을 아예 안 하시고 이제 거의 핏기가 가신 힘이 다 빠지신 예. 그런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얘기를 시작하자면 이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뇌출혈로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할머니랑 같이 동행을 하고 저희 아버지랑 제 여동생이랑 동행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를 이제 케어할 때예요. 예. 할머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80대 후반쯤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새벽에 저랑 할머니랑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 물품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챙기러 이제 갔을 때예요. 일단 할머니는 집 안에 계시고 일단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조금
어린 나이이긴 한데 음. 예, 구름 과자를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이제 상가 사이에 쪽문이에요. 그러네요. 뒤에 집은 굉장히 큰데 앞에 상가가 있어갖고 이제 안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그런 기분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등골이 오싹한 기분 있잖아요. 예. 구름 과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대문 쪽에서 뭔지 모를 이제 검다고 해야 되나? 검은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예. 담배를 이제 피는 와중에 이제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 눈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예. 시야가 있는 곳에서 눈만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느낌 있죠. 예. 그 느낌에 이제 뭐가 있나 하고 살짝 돌아봤는데 사람 모양인데 검정색이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예. 뭐지? 아, 내가 잘못 봤지. 야, 잘못 봤겠지. 하고 이제 나머지 담배를 태우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요. 현관문을 이제 들어가는데 앞에 현관문을 들어가면 소파가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고 맞은편에 장판이 깔려 있어요, 저희가. 예. 그리고 TV가 있고 할머니는 이상하게 모서리 부분 쪽에 앉으세요. 그 아시죠? 그 양반다리인데 무릎 이렇게 세워서 앉는 자세. 알죠. 할머님들이 많이 앉는 자세잖아요. 꼭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 모서리 쪽에만. 그래갖고 할머니 뭐 식사 뭐 해드릴까요? 뭐 하고 뭐 했는데 괜찮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할머니한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할머니 잠 좀 잘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거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동생 방 쪽에 있는 쪽에 가서 제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해요.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그날 원래 머리 대면 자는데 이상하게 이게 눈은 감겨있고 몸은 그대로인데 이게 정신이 또렷한 거예요. 예. 흔히 말해 이제 설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렇게 있다가 한 10분 정도 하다가 어딜 가야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런 거라 뭐지 하다가 몸이 도저히 안 움직일래 눈을 이렇게 딱 떴는데 저희 문 쪽에 그 양옆에 보시면 한쪽은 하숙집 문이고 한쪽은 저희 할머니가 보이는 거실로 향하는 문이에요. 아, 나눠놨구나. 예. 예. 그 하숙집 문은 못을 박아갖고 문을 못 열게 해놨어요. 예. 근데 그 하숙집 문에서 갓을 쓰고 예. 처음에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뭔가 검정색 물체가 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멀스멀 오더라고요. 와, 이거 어떻게 뭐지 저거?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래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예. 다시 눈을 감았는데 이건 꿈일 거야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한쪽씩 눈을 떴는데 그 검은 물체가 목만 이제 나온 거예요. 예. 분명히 갓을 썼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저승사자 이미지인가? 아닌데? 근데 목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목이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예. 그러다가 저희 할머니가 있는 거실문 쪽 제가 졸라맨을 그려놨는데 예. 거기 그 부분에서 벽을 타고 목이 이렇게 쓱 올라가요. 예. 벽을 타고 쓱 올라가다가 이제 제가 누워있는 그 방 가운데죠. 방 가운데로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점점 제 얼굴 바로 위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야, 이거 뭐냐 하고 있는데 그 하숙집 문 쪽에서 팔 하나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와, 이거 뭐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쭉 몸이랑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방 전체 벽 천장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쫙 팔 벌리고 와.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을 꽉 감고 할머니를 외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그 문 쪽에서 안 된다, 안 돼 이러더라고요. 예. 계속 그 상황에 저는 할머니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 할머니 소리가 갑자기
안 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저승사자인지 그 검은 물체 때문에 가려졌던 분이 갑자기 빛이라고 해야 되나? 눈에서 빛이 막 나오는데 무섭다 하고 그 상태로 저는 이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분쯤 정신을 잃고 이제 없겠지 하고 눈을 떴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지고. 예. 뭐냐 이거 도대체 하는데 할머니 또 좀 있는 거실 쪽에서 할머니가 안 돼. 걔는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제가 좀 운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신체가 좀 건강했어요. 예.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옛날에 막 한간에 떠드는 얘기가 이제 가위가 눌리면은 손 발가락부터 움직이면 풀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건 국룰이죠. 예. 그거를 옛날에 이제 뭐 공포 특집 이런 걸 보다가 들은 게 기억나서 예. 이게 막 움직였어요. 막 발버둥을 치다가 하고 일어났는데 그 검정 물체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예. 이제 할머니 쪽으로 막 갔죠. 할머니 쪽에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정정하셨는데 할머니가 각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입 밑으로 막 오시고 다 피로 젖으셔갖고 하고 막 이제 병원 막 앰뷸런스 부르고 막 그렇게 했죠. 예.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전화가 돼가지고 아빠 큰일 났다고 할머니 갑자기 각혈하고 쓰러지셨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되게 담담하게 알았어 금방 갈게 이러더라고요. 뭐지 하는데 할머니가 이제 앰뷸런스를 타잖아요. 앰뷸런스를 타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예.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한테 가.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인근에 이제 병원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따로 이제 택시 타고 어머니 있는 쪽으로 갔죠. 예. 어머니 있는 쪽으로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뇌출혈이셨는데 포기라고 해서 예. 금방 일어나실 줄 알았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합병증이 오시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저희 할머니가 이제 괜찮아진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 쪽으로 갔죠. 이제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할머니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피를 그렇게 하냐고. 할머니가 이제 어디 가서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가 본 거 느낀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엄마 따라가기 싫으면 절대 나이 30 채우기 전까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예. 원래는 할머니 다음 때에 저희 아버지가 막내거든요. 6남매 중에 막내세요. 근데 원래 저희 할머니 다음 때에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 아버지를 건너뛰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 어릴 때 신기가 가장 높을 때 그렇죠. 이제 예. 저한테 아니 그 다음 때에는 무당을 안 하셨으면 해서 이런 그거를 가지고 제를 지내고 구슬을 하셨대요. 예. 근데 그 제가 방에 있었던 그 일이 저희 할머니가 그날 제를 지내야 되는데 저 때문에 이제 제를 못 지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워낙에 이제 제를 잘 지내고 하던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10번 잘했는데 한 번 못하면 되게 막 후지심 당하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잘 하다가 한 번, 그것도 이제 말년에 그렇게 되시니까 이제 골탕 먹어봐라 이제 벌을 주려고 오신 거래요. 네네. 흔히 말해서 이제 영안을 트게 해주려고 네가 가끔가다 느끼는 그 오싹한 기운들 영안을 튀어주게 하는 거다고. 네. 옛날에 할머니 신당에서 놀다가 그 붓에 쓰는 그 칼 있잖아요. 무구. 예. 예, 그 칼 가지고 제가 놀다가 잘못 빙의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그 뒤로 엄청 저를 좀 많이 그러셨어요. 예. 그 제가 신발장이라 써놓은 부분에 현관에 대문짝만한 부적이 있어요. 이게 저 때문에 다 해놓은 부적이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아는 건데 예. 집안 곳곳에 부적이 되게 많아요, 이 집에. 예. 그리고 제가 뭐 창문이나 소파나 TV나 뭐 주방 이런 걸 굳이 쓴 이유가 주방에도 부적이 하나 있고 아버지 방에도 부적이 하나 있고 창문이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부적이 하나씩 있고요.
그 제 동생이 있는 방에만 없어요. 하숙집이랑 이 두 곳만 없는데 하필 제가 거기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셔서 네네. 저희 어머니를 뵙고 또 그날 이제 저희 아버지랑 동생이랑 이제 넷이 다시 집으로 와요. 예. 이제 집으로 오고 아버지는 코를 워낙에 많이 고셔갖고 방을 혼자 쓰세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방에 주무시고 할머니를 또 거실에서 주무시고 이제 제가 동생 방에서 또 잠을 자게 돼요. 예. 할머니랑 동생이랑 이제 자고 이제 제가 그 방에서 자는데 그날도 이상하게 담배 하나 펴야겠다 하고 밖에 이제 또 나가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또 펴요. 예. 그때 시간이 한 새벽 한 2시?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안 들켜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담배를 피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가 그러고 계시니까 좀 줄담배를 많이 폈어요. 네. 안 좋으니까 마음이. 예. 네. 담배를 이제 피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됐다 싶어서 이제 제 방에 들어가 누웠죠. 누워서 이제 뭐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뭐 좋았던 게 생각하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스르륵 잠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또 발끝이 이제 좀 차갑더라고요. 예. 아, 발 시렵 죽겠네 하고 눈을 떴는데 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번엔 또 뭐지 하는데 또 저쪽 하숙집에서 그 머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몸이랑 한 번에 다 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이게 사람이 보통 한 170, 180 정도면 아 크다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몸이 딱 들어오는데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허리를 굽힌다 그래야 되나? 근데 천장이랑 맞닿아 있어요. 제 얼굴 앞에 딱 얼굴을 내밀고 그 반짝이는 눈이 계속 빛을 막 이렇게 쏘더라고요. 오. 그 눈이 막 하는데 입이 갑자기 귀까지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쫙 열리면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건 또 뭐냐 하는데 눈을 감으려는데 눈이 안 감아지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뭐라도 소리를 내야겠는데 입은 안 떨어지고 몸은 계속 차가워지고 얘는 계속 눈을 뭔가를 빛을 내는데 점점 얼굴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와 이거 큰일 났다. 갑자기 그 어깨 쪽에서 누가 이렇게 딱 따뜻한 손으로 잡는 느낌? 그게 목을 타고 올라오더니 눈을 이렇게 한쪽씩 그 사람 손이 2개잖아요. 네네. 하나씩 와서 제 눈을 가려주는 거예요. 우와. 그래갖고 뭐지 했는데 제가 별명이 똥이거든요. 똥이요? 예. 응가? 예. 예. 똥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똥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아 이게 느낌이 이상한데 또 정신이 잃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예. 아침인데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 또 각혈하고 예. 동생도 옆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고 아버지 혼자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하면서 동생이 막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거품 물면서 와 이거 뭐지 하고 하면서 어쨌든 할머니를 옮겨야 되니까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시 갔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뭐 별 이상 없으시대요. 그렇게 피를 많이 토했는데 왜 멀쩡하시지? 하여튼 일단은 제가 운동을 복귀를 해야 돼갖고 학교를 복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 하나를 뛰는데 제가 좀 태권도를 오래 해가지고요. 오호. 예. 그 태권도 시합을 뛰기 전에 이제 개최를 하고 그 다음날 경기를 하는데 선수 대기실이라 그래가지고 시합 뛰기 전에 이렇게 의자를 쫙 놔놓고 보호대를 차고 이렇게 잠깐 앉아있다가 이제 호명하면 나가요. 네. 일단은 이제 보호대를 차고 예. 이제 제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 잠깐 사이인데 제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똥아 이러는 거예요. 아 할머니 그거 부르지 말라니까 똥이 뭐 어째쪽인데 뭐 똥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고 좋은 사람들만 봐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아이 할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거 하고 나 똥이야 말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시합에 발등이 이제 6조각인가? 어머, 발등이 깨졌어요. 뼈가. 예. 상대방에게 팔꿈치를 뒤쳐가지고. 태권도는 조금 이제 팔꿈치로 막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이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제 전화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전화기가 엄청 울렸던 거예요. 부재중이 보통 한 10통도 많은데 한 40통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지? 했더니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했더니 엄마가 위독하대요. 그래갖고 저희 코치님 차를 타고 바로 그날 달려갔죠. 예. 달려갔는데 할머니도 계시길래 일단은 할머니는 이제 지켜두고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중환자실에 있다가 수술방에 다시 올라가셔요. 수술방에서 별 조치를 안 하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뇌출혈이면은 이 피가 안에 고여서 부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개골을 열어서 생명을 유지시킬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두고 볼 것인지 그거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병원에서. 예. 아, 이건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놔둬 이러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아유 엄마 그래도 일단 살게는 해야 돼. 숨은 쉬게끔 해야 되냐. 아니야 다 숨 쉬어. 놔둬. 일반실로 빼. 중환자를 일반실로 빼래요. 할머니가 갑자기. 예. 무슨 소리 하냐. 중환자실 있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쪽에서 막 뛰어와요. 맥박이랑 다 찾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이게 뇌압이 차면은 뇌압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뇌압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 두개골을 열어서 뇌압 순환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일반실로 올리라고 하니까 간호사가 와서 맥박도 정상이고 뇌압도 정상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요 일반실로 옮기셨어요. 와, 예. 저희 할머니가 원래 저희 엄마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막 잘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좀 이렇게 무뚝뚝하시다 그래야 되나? 되게 무시하시고 막 말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말도 어느 정도 붙이고 막 이랬던 사이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한번 신당에서 칼 가지고 놀았었다 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 할머니가 더 심해졌어요. 아예 엄마를 안 봐요. 예. 그러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시고 나서 뭔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안 돼. 야는 조금 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실로 올려. 보통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면 똥오줌 받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딱 2주 입원을 하셨는데 그 2주 동안 똥오줌을 한 번도 안 싸셨어요. 와, 예. 저희 어머니가 좀 풍채가 있으신데 불구하고 똥오줌을 2주 내내 한 번을 안 가셨어요. 예. 그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온 날 저희 할머니가 일반실로 옮기라고 한 날 그날 제가 아빠랑 단둘이 새벽 3시인가 4시쯤인가 집을 가요. 이제 뭐 엄마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 뭘 좀 더 챙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 와서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큰일 났어 오빠. 왜? 그랬더니 엄마가 숨을 안 쉬어. 할머니는 그랬더니 옆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몰라 할머니 옆에서 박수 쳐. 오빠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박수를 쳐 할머니가. 그랬더니 옆에서 잘 가라 잘 가 그런 식으로 박수를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름 돋는다. 예. 너무 놀라서 일단은 저랑 아버지랑 막 이것저것 막 바리바리 챙겨서 갔죠. 예. 갔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좋은 데 갈 거고 이젠 안 아플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희 아버지 차 있는 쪽으로 간대요. 갑자기 그냥 그 얘기를 예, 하시고 저희 예.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오열하시면서 어머니 옆에 막 있고 제가 이제 할머니를 저희 아빠 차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할머니가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칼 가지고 논 날 벌이 내렸는데 그 벌이 엄마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휘둘렀는데 이 휘두르면서 살이 생겨서 이 살이 엄마한테 갔다는 거예요. 살 맞으셨구나. 아니 할머니 정도면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필 그때에 제가 그때 빙의 아닌 빙의를 같이 걸렸대요. 저희 할머니 신당에 그 호랑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되게 신기한 게 이 그림을 가운데다 두고 제가 움직이잖아요. 양옆으로. 네네. 호랑이 눈이 따라와요. 와.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좀 그걸로 유명하세요. 밖에서 보면 그냥 멀쩡한 그냥 호랑이 그림인데 신당 안에 중앙에 불상 앞에 놓고 왔다 갔다 하면 그 호랑이 눈이 사람이 쳐다보는 초점을 보고 따라와요. 예. 그게 너무 신기하고 하니까 칼 가지고 그걸 놀다가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방에 찾아온 그 검은 놈 기억나냐? 이러는 거예요. 예. 아니 그 귀신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도깨비라는 거예요. 아, 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사자의 파수꾼 같은 애들이래요. 와, 예. 그래갖고 사자가 할머니 앞에 와서 이제 데려갈 거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막고 있었대요. 예. 그리고 저는 방 안에서 도깨비가 저를 데려가려고 문 안에서 영을 빼려고 있었대요. 예. 할머니가 안 된다고 자기랑 약속한 게 있지 않냐고 내 다음 때 애들은 건들지 않고 다 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예. 하면서 이제 계속 안 돼 했던 것도 제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차사한테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래요. 안 된다고. 쟤는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약속을 한 게 있대요. 네. 저희 할머니가 8살 그 정도 되셨거든요. 2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일이고 그날 할머니가 저승사자랑 약속한 게 나의 신명님 데려가시고 예. 나의 신기를 줄 테니 저 아이 놓고 저 아이 엄마만 데려가다 아. 부탁입니다 하고 빌었대요. 예. 그 이틀 동안을 계속 빌었대요. 그 비는 도중에 안 된다고 하고 저승사자가 등을 이렇게 탁 쳤는데 할머니가 각혈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번 탁을 쳤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각혈을 하신 거고 예.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죽을 때는 편하게 죽게 해준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던 그거를 잠재우고 나아진 예, 이틀간 저희 가족들 보고 저희 외할머니들도 보고 심지어 이제 원래 그날 일어나서 앉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 그날 일어나 앉으셔서 왼편이 이제 풍에 오셔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오른손으로 이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 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모든 걸 바쳐서 널 지키고 간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킬 것도 없고 도와드릴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내 대로 끝났다.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데 네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예. 저는 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 천둥 벌거숭이를 어찌할꼬 이러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사고를 많이 쳤다고. 예. 할머니가 이제 엄마 잘 보내고 나중에 1년 뒤에 할머니한테 오거라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까먹었죠. 이제 저는 엄마 제사를 지내고 40개 지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1년이 지났어요. 네네. 아버지랑 이제 갔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사촌 친척들 쪽은 다 가서 하는데 누구야 이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살찌고 막 그래가지고 좀 바뀌었잖아요. 고3이고 갔는데 보자마자 아이고 왜 똥 왔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많은 이제 친척들 누구 왜 똥이 왔어? 이러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가 오시면서 이제 노화가 급격하게 와가지고 원래 눈동자가 검어신데 초록색이세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똥아 할머니 다 놓고 간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좀 그런 느낌. 예. 이상하게 저희 아버지가 막내고 막내 중에 이제 제가 좀 천방지축이지만 할머니를 좀 많이 따랐어요. 네. 맨날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님이 무당이신데 그 신랑이 솔직히 얼마나 무서워요. 어두컴컴하고 네네. 불쌍해.
근데 저는 거기를 놀이터처럼 놀고 다녔으니 저희 할머니가 진짜 저를 많이 챙겼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불쌍한 늙은마 할머니가 따라가서 챙겨줄게 이러더라고요. 예. 아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한 건데 왜 할머니가 짊어지고 가시냐 그때 넌 앞으로 아플 게 많아 이러시더라고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귀신 조심하고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건 사람이라고.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랑 이제 저승사자 얘기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신 거예요. 네, 2년 있다가 가셨죠. 저희 할머니 나이가 딱 90세 되던 때 그때 딱 그렇게 돼서 돌아가셨죠.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신당에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무구를 갖고 노는데 원래 할머니 무구를 손을 대면 안 돼요. 예. 근데 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친척 형이 할머니랑 같이 자랐어요. 그 와중에 저희 친척 형이 나이가 좀 많이 나이 차이가 저랑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 형이 장난기가 많아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야 똥아 저거 갖고 올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 사촌 형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못해요. 예. 아, 전 아무 생각 없어요. 형 뭐 갖고 올까? 그랬더니 저기 쌀에 꽂혀있는 칼 있지? 저거 갖고 와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 형 눈이 이상했어요. 아니야. 아니, 형이 아니에요. 갑자기 저 보고 야 저거 갖고 와봐. 아 형 저거 갖고 뭐 할 건데 재미없을까? 할머니 혼날 것 같은데. 아니야 갖고 와. 갖고 와.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칼을 잡고 나서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이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 자식 잡아야 된다고 예. 온 동네를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온 동네를 뒤지다가 천주교 교회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교회 앞에 그 도로가 한 70도 80도 되는 그 언덕길이에요. 예. 언덕길인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죠. 그 천주교 성당 옥상에 가서 그 칼을 가지고 죄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 형이. 말이 안 되는데, 예. 저는 몰랐는데 이거 나중에 저희 사촌 형한테 들었거든요. 예. 그 죄를 지냈는데 저희 형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막 밀더래요. 저희 형이 춤을 추면서 바리깡 갖고 머리를 밀고 있더래요. 예. 할머니가 이제 그 동네에 아는 형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서 야, 못 봤냐고 했는데 이제 천주교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갔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웬 이상한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저희 형을 툴툴 감아가지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막 깎고 있는 거 보고 낄낄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아버렸네, 완전. 예. 그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하고 머리를 이렇게 딱 벗겼는데 흑인이더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 이 흑인이 그냥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뭘 하시겠어요.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만 기억난대요. 예. I kill you. 아무 이유 없이 그 흑인이 저희 할머니 보고 I kill you 하고 사라졌대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할머니가 그 말이 뭔 뜻인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형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바리깡으로 머리를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빠꾸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머리를 그냥 반삭으로 시켜버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절로 보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서 고3 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이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하고 해야 되니까 세월이 또 흐르잖아요. 예. 아직까지도 지금 머리가 안 자라요. 아니, 밀지 않아도? 예. 그냥 아예 그냥 밴드 살이. 탈모 오신 건가? 아니면 그냥 진짜로 그때 이후로부터는 머리가 안 자라는 건가? 그 스님이 그랬대요. 이 머리카락이 있던 자리에 모공들이 다 다쳤대요. 우와! 그리고 나서 한동안 저희 형이 머리를 벗겨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에 막 검정 곰보 같은 게 막 나더래요. 그래갖고 이렇게 긁어봤더니 안에 머리카락이 있더래요. 예. 근데 그 흑인들 머리 수세미처럼 나잖아요. 아, 그 그런 머리카락이. 예, 완전 곱슬인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머리카락이 계속 나온다.
긁어내면 긁어낼수록. 그래갖고 거기에서 계속 긁어내다가 고3 때 나온 거예요. 그 이후로 머리가 아예 안 잡혀요. 와, 할머니가 이거- 그랬대요. 예. 너 벌 받은 거라고. 동생 갖고 장난치고 그 외국인이 무슨 뜻으로 너를 감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잘못된 거라고.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저희 형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 형이랑 외할머니가 계신 곳이 경기도 평택이에요. 거기에 미군 기지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지. 예. 그래갖고 저희 형이 거기 가서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웬 검정 피부의 여자가 와서 초콜릿을 하나로 주더래요. 예. 이게 웬 떡이냐. 저희 형 와서 막 친구들한테 먹자 그랬대요. 저희 형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네 형이 나한테 와서 초콜릿 먹자고 왔는데 웬 자갈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씹고 있더래요. 돌멩이를. 예, 그걸 초콜릿이라고 먹자고 씹고 있다가 저를 불러서 간 야, 이건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렇게 감겼구나. 그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와. 저희 형이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랬을까 했는데 형의 친한 형이 어느 날 얘가 갑자기 미군 기지 쪽 기웃기웃 거리더래요. 예. 뭐 때문에 그러냐. 초콜릿을 얻는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초콜릿을 얻을 만한 게 아니라 슈퍼건 팔거든. 그럼요. 그 뭐 6.25 막 그런 전쟁 당시도 음. 아니고. 근데 굳이 갑자기 기지를 갔는데 그 철창 근처 쪽 있잖아요. 그 예. 데인저 해갖고 막 해골 표시 있는 쪽 네네. 거기를 가더니 누구랑 막 허공에 대고 막 뭐라 얘기를 하대요. 그러더니 그 앞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서 막 오기. 야, 초콜릿 맛있지 않아? 하면서 돌을 씻고 있더래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사부장님이 어쨌든 그런 귀신들이라든지 뭔가 대를 이어서 뭔가 무당을 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그릇으로 정했던 것 같고 그 그릇을 어떻게든 할머니는 막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틈을 자꾸 노렸던 게 아닐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애가 뭘 많이 탄다, 뭘 많이 네. 탄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조금 아무래도 말씀드렸죠. 신당 근처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네네. 분명히 내 옆엔 친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유일하게 제 말을 다 들어주고 다 같이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신당에 들어가서 놀았던 게 본인의 네. 의지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둡거든요, 방이. 진짜 한 2평 남짓한 곳에 진짜 사람 한 명 절할 딱 그 공간. 예. 나머지는 다 불상에 막 여러 가지 무구, 방울. 제가 방울 소리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지금은 방울 보면 막 치가 떨리는데 어릴 때 그렇게 방울을 많이 좀 좋아하고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작두를 잘 타셔가지고 작두도. 네, 그걸 유명하셨어요, 작두. 그럼 사부장님은 어쨌든 지금 어머님과 할머님 모두가 이제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나요? 아니면 바라신 아예 거와 없지는 다르게? 않고요. 할머니가 이제 해준 얘기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눈 하나 닫아주는 거. 아무리 신기가 많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기나 온갖 술수를 다 해도 눈 한쪽 닫는 게 다래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는 두 쪽 다 가려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친구분들 계세요. 연로하신 분, 무당분들이.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한쪽 눈은 할머니 수명으로 한 것 같고 한쪽 눈은 그 신명이 닫아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신명이. 와,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냐고, 신명이 눈을 닫아주는 일이 있냐고. 뭔가를 바치면 가능하대요. 그게 어머니일까요? 그런 거 같다고 하더라고. 이 아무래도 이미 살을 많이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안 됐다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의 지인분들이 너희 엄마를 싫어한 게 아니고 네. 얘기를 하면 청기누설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대요. 원래 이미 돌아가실 걸 알고 있었대요. 저를 낳자마자 처음 봤을 때 이미 알고 계셨었대요. 그래서 정 떼려고 일부러 그냥 매정하게 하고. 근데 저희 외할머니랑 엄청 친하세요. 오. 친할머니가. 예. 별래 왕래가 없으신데 서로 막 돈도 주고 받으시고 뭐 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94 정도 되세요. 오래 사셨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옛날에 부적 하나 써준 게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풍으로 한번 쓰러졌었어요. 네. 외할머니가. 근데 그 부적 때문에 풍이 나셨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적 하나로 저희 할머니가 풍을 이겨내셨어요. 저도 뭐 솔직히 뭐 다 믿지는 못하겠는데 전 좀 그런 걸 믿어요. 약간.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사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정말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정말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 못하죠. 미치는 못해요. 소리 들으니까. 예, 못해요. 예,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로 진심이 다 전달이 되었어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다 전달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0은 넘으신 거 맞죠? 당연하죠. 제가 이제 36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네. 이거 또 그 30 전까지는 또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랬었으니까. 예,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까지도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이야기 같은 거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있으시면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이야기는 많아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정말 무거워요. 지금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무거운 이야기지만 정말 레전드 이야기도 맞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흔하디 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 자체를.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때 또 뵐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